자,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얘기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 네. 통해서 이제 윤석열, 이준석에게 어떤 정치적 야망을 품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PNR과 명태균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한국연구소에서 PNR에 의뢰를 하고 PNR이 그걸 받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근데 미래한국전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잘못된 표본, 뭐 예를 들면 나이, 성별 뭐 그런 것들을 잘못 공표한 것 때문에 벌금을 여러 번 맞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조금 희한하게 가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이 의혹의 핵심 주체가 돼버렸지만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한테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본 상황이라.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네네. 판결문에는 조금 희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2020년 총선이랑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계층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제가 그 가끔씩 지방 한참 뭐 저기 뭐 대구, 경북, 뭐 창원 이런 데서 네. 갑자기 문자가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누구 그 뽑냐, 그 여론조사가 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런 표본이 잘못 뽑힌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산 일이 없었는데. 없죠. 저는 그쪽엔 전혀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후르코 조사구나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런 후르코 조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자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그 표본이 오염된 거야. 그렇죠. 당연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지. 이게 표본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돌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컨대 이제 내가 어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부를 가져다가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이 표본이 공정하냐 이거지. 공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연구소가 그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연구소가,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회장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PNR을 뭐 운영하고 있다고 이제 의심되는 이 연구소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건입니다. 2022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대선에 가까웠을 때고요. 2019년에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대한애국당, 현재 이제 우리공화당, 진순정 전 대변인 의뢰를 받아서 19만 건의 자체 구축 전화표본을 이용해서 9차례 불법 선거를 했어요. 그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축한 DB로. 네. 이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창원에 산 적이 없는데 창원에서 이 사람 어떠냐 이렇게 문자가 와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표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는 당시 원외였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2020년 21대 총선 지역구. 경남지사 지냈던 김태호. 네. 출마 시 지지 여부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2020년 3월에는 경북 경주, 경북 고령 성주 7곡, 경북 포항 남구 울릉 여기다가도 자체 구축한 전화번호로 각각 한 차례씩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총 17번의 그런 여론조사를 했었고, 네. 이걸로 이제 수사를 받거나 이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PNR 조사를 좀 걸러서 봐야 되나 그렇죠. 싶네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보도들 안에서 이 명태균 씨가 저렇게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마땅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런가? 그 명태균이가 무슨 또 파일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내 약점을 뭘 더 알고 있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측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게 최근 그 공개된 이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럼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이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 방식, 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걸러낼 만큼의 정치적인 어떤 안목이나 능력도 없다는 거를 지금도 없어 거예요. 보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명태균 그리고 김대남 뭐 여러 이제 그 의혹들이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이종호라던가 여러 이 의혹 당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정치 초보니까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이 이용 당하는 걸 이들이 사실은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이 그 명제로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근데 참 너무 안타깝네요. 어? 저렇게 여론조사로 얼마든지 대중을 기만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또 정치인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워요. 아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잘한 것 한 10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려다가 만 거. 김용민이가 여론조사를 만들었다 치고 그게 알려지면은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그 정치사의 비극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정치 그 건에 정치권 언저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낭인처럼 살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기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정치에 개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이게 브로커, 이번에 업자들 그렇죠.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 같은 데 보면은 이용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걸러듣자. 그렇습니다. 걸러들어야지. 김용민이 것도 걸러들어야 됩니다. 네. 김용민이가 뭐 아무리 중립과 공정을 표방해도 이 안에 또 어떤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걸러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팩트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근래 몇몇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은 보이잖아요. 이 보도가 이 보시는 그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 보도가 굉장히 유익하고 큰 보도라고 생각되시는 분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더 가긴 힘들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내용은 더 나와줘야 된다. 혹은 이제 기사에 이 정도 내용은 추가적으로 취재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사로서 가치는 많이 없다. 네. 그래서 어떤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인기 영합적인 보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보도인가 이런 이제 의심이 되는 보도들도 적지 않아요. 심지어 되게 조그만한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건 의도를 갖고 기자한테 그냥 거의 기사 초안을 써서 보내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입장만 남긴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보도들은 다들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 지금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이만큼의 정보를 걸러낼 수 있을 만큼 이제 정보가 쉽게 취득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언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시청자들이나 구독자 이 기사를 소비하시는 분들을 이 기망하는 행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분은 좀 걸러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싶어요.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기사를 딱 보고 이게 어떤 성격의 기사인지 이게 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그러려면 또 그 언론사의 지분 구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냥 뭐 기사로 나온다고 해서 포털에 뜬다고 해서 다 그게 정의롭고 진실에 기반하다
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안목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때에 정의로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냥 나쁜 짓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정의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동안 계속 뻥을 쳤더라도 이 국면에서는 저 사람이 폭로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 말이 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고 이럴 수 없는 건데 이 지금 민주진영 안에서도 아무개가 말했기 때문에 저건 무조건 놀아. 아무개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새끼들은 다 악마들이야. 이런 문화가 또 있고요. 또 아무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저건 다 무조건 뻥이야. 네. 아무개를 두둔하는 것 같아. 그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새끼도 다 똑같은 새끼야. 이런 무지와 이런 그 악다구니가 너무나 뭐 스스럼 없어요. 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 명확하게 몇 명한테 들었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아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 김진태 의원이라고 그 춘천에 계신 분. 네. 지금 저 강원도지사 됐어요? 네, 강원도지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공안검사였어요. 근데 공안검사 때 운동권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김진태가? 네.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운동권 학생들이 잡혀오면 그렇게 많이 풀어줬대요. 아, 그래요? 네. 김진태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쓰레기지.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시절에도 오히려 그러지 않았고. 아니 그 사람이 낙곰수 팬이었어. 아, 그래요? 낙곰수 올라오면은 막 여러분 몇 회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이 앉혀놓고 인사청문회 때 막 몰아세우는 거 봐봐. 지금 보면 정의의 사도야. 맞습니다. 그때는 장제원 의원도 정의의 사도예요. 그렇지. 장난 아니었어요. 왜 그 윤석열 검사가 수사만 하면은 죽는가? 네. 몇 명이 도대체 죽었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만났던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진심입니다.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하고 민주진영 인사들한테 악수하고 그러고 갔다고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진태가? 아유, 장제원이. 그때 탄핵 국면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 기사가 100%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의심하면서 보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한 사람의 단면만 보고 완전히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시즌 2, 시즌 3가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걸러보시고 그리고 좀 의심하면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김진태를 나코스 팬이라고 그래서 조금은 좀 그 아주 나쁜 놈으로 보진 않아요. 지적 스탠스가. 그 당에 속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은 또 그 김진태에 대한 평가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독고다이라는. 독고다이 친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정통 친박은 아니고 막 박근혜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 결사체, 뭐 예를 들면 최경환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 친박? 친박 자영업자. 박근혜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친박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서 그냥 박근혜 이름 팔아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운동권 많이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마음이 놓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운동권은 이제 다른 어떤 평가를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는 사실이거든요. 민주화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제 그때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때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실 때 너무 이제 아무런 선을 그어야 돼. 일정 부분 이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도 비판을 해야 된다. 얼마든지 사람이 바뀔 수 있고 김용민이도 마찬가지죠. 그 맛이 갈 수 있다.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진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아오라고.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그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인 그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이 된 것도 사실은 저는 너무 이제 이상한 세상인 것 같아요. 무의미한 얘기예요. 네. 보수 진보로 어떻게 세상이 둘로 나뉩니까? 그렇죠. 어? 아니 진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이버 레카짓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지지자들을 추종자 신자들도 만들어 버리고 돈 뜯어내는데 그냥 골몰하는 그런 가짜 진보도 있다고요. 진보 그렇죠.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그런 사람들 비판하면은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같은 편이야?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 총선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 자신이 뽑을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념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념적인 것들보다도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일을 할지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보수와 진보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이 또 나서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틀린 말 같고 그렇지.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 성향이 얘기하면 다 보수가 얘기하면 다 틀린 것 같고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중간에서 보수와 진보 다 마음을 얻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윤석열처럼 두 국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지지자들만 챙겨줘서 반대편을 코너로 몰고 그래서 완전히 버린 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두 국민 전략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사회면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람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태가 돼요. 알아서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극단주의가 너무 이제 만연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양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구 하나가 크게 다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이제는 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극단주의자들을 좀 밀어내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극단주의를 우리가 몰아내고 상식과 정의라면은 보수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네. 뭐 다른 종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알면 안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세요. 네. 그 명태균하고 김진태는 무슨 관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명태균하고 충북 네. 도지사 김영환은 어떤 관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관련이 있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네. 김영환 그리고 박완수 그리고 명태균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